네, 안녕하세요. 한쌤입니다. 오늘은 12월 26일 오전 5시 20분입니다. 크리스마스 다들 잘 보내셨나요? 저희들은 또 오랜만에 영화 한 편 감상하고 왔네요. 가족 영화더라고요. 네, 역시 영상은 참 아름다웠고, 뭐, 참 좋은 의미 있는 시간, 마치 여행 다녀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었던 하루였습니다. 여러분들도 연말에 시장을 너무 관찰하시기보다는 그래도 좀 가족들과의 여유로운 시간, 그리고 한 해를 잘 마무리하는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환율부터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율입니다. 자, 환율은 일단 떨어져야 된다. 환율이 너무 높다. 그래서 환율이 우리 서민경제 가장 엄청나게 중요한 요소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은 당장은 실감이 되지 않으실 겁니다만, 제가 이제 소매업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다시. 예, 하고 있다고 보면, 물가가 너무 많이 올랐다는 걸 체감하게 돼요. 불과 작년에 등록되어 있던 이제 그런 간식들의 가격이랑 올해 등록되어 있던 음식들의 가격이랑 엄청 차이 나거든요. 불과 1년 사이에 물가가 너무 많이 상승해 버렸죠. 우리 입장에선 상승이지만 외국에서는 그대로였을 수도 있는 거야. 그렇죠. 환율이 변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서민 물가에는 굉장히 민감한 게 환율입니다. 환율이 크게 떨어졌어요. 그래서 반길만한 그런 상황이에요. 하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왈가왈부하는 요소들이 좀 많죠. 그래서 어쨌든 정부가 적극적으로 환율을 개입을 할 것이다 라고 그런 얘기를 하게 되면서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국민연금이 투입이 됐는지, 뭐 어떤 통장 투입됐다고 그러고 어디는 아직은 투입 계획 중이다라고 하고 있고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국민연금이 자산 어느 정도 매각한 것 같기는 해요. 제 생각에 어느 정도 매각한 것 같기는 한데, 그만큼 심각한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물론 국민연금을 내는 사람 입장으로서 내가 미래에 받아야 될 돈을 왜 지금 쓰느냐라고 아쉬워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번에 국민연금도 해외 투자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달러를 벌어들였거든요. 여러분들 국민연금 돈 많이 벌었습니다, 이번에 투자 시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일부를 매각하는 것도 뭐 그래요. 뭐 그것도 얼추 뭐 되지 않길까? 어, 그 정도 심각하다면. 다만 이제 걱정이 되는 것은 이제 우리가 환율 저작국으로 좀 마케팅이 돼버리면 좀 곤란하다라는 것도 있겠죠. 아무튼 환율 크게 빠졌고요. 약 반등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1,400원 초반까지 좀 진정이 됐으면 좋겠다. 제가 요 환율일 때 해외 그걸 예약을 해놨는데 빠지면 저는 손해네요. 가슴이 아프지만 그런 것보다도 우리가 경제가 더 진정되고 여러분들의 삶이 더 윤택해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고 좋은 거겠죠. 그죠? 또 환율이 진정이 됐다. 좋은 뉴스입니다. 증시로 넘어가 볼게요. S&P입니다. S&P는 이제 거기 아직도 상승을 하고 있어요. 상승하고 있지만 확실한 건 상승의 각이 또 약해져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때가 또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상승각이 약해져 가고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있다가 순간 큰 조정이 등장을 했었죠. 당시에 제가 여기서 미국 증시 고평가되어 있습니다는 얘기 굉장히 많이 드렸다가 우리가 다시 이제 리밸런싱을 했죠. 그러고 나서 5,400 밑으로는 크게 안 빠질 거다. 안 빠질 거고 이 밑에는 또 오히려 찬스가 됐을 거다라고 말씀드렸던 기억이 좀 나는데, 그쵸? 실제로 여기서 많은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 또 중간중간에 이제 타점 맞춰서 작은 숏 타이밍을 좀 잡아드렸던 것 같기도 하고, 이런 것들도 그쵸?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도 계속 크게 안 빠진다, 크게 안 빠진다, 요 정도, 요 사이에서 중간 정도까지 이렇게 계속 좀 수정을 좀 해드렸던 것 같은데, 만약에 이번에 요 뒤에 그럼 요거랑 비슷하죠. 어떤 모습이냐면 요 녀석이랑 비슷한 모습인데 요 뒤에 모습에서 이렇게 7,000 정도 포인트에서 6,800으로 크게 떨어지는 만약 음봉이 내년 초점이 등장하게 된다면 그 다음에 조정치는 6,400, 6,200 정도로 확인할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염두를 하고 계시면서 만약에 이제 S&P가 뷰가 이렇게 늦어지게 된다면 우리 코인 시장과 한국의 증시도 조금은 이제 흔들릴 수 있을 거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그래서 그거는 그때 가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좀 주의하셔야 될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또 정리하면 또 팔고 다시 사면 되니까. 그죠? 그리고 은 같은 경우는 이제 여전히 초강세를 보여주고 있네요. 어마어마하구만. 돈 있었으면 무조건 은 샀을 텐데. 돈이 없어서 집을 사서.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 덕분에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돈도 중요하지만 돈은 사실 우리가 생활할 정도만 있으면 되는 것 같아요. 그냥 뭐 삼시세끼 밥 안 굶고 맛있는 거 먹고 내가 뭐 궁금한 거 있을 때 그냥 큰 망설임 없이 그냥 구매할 수 있는 정도의 경제력. 사치스러운 삶은 아니더라도 그냥 1년에 한두 번 여행 갈 수 있는 여유 정도. 그리고 내 가족들이 함께 맛있는 저녁 식사를 함께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돈. 그 정도가 있으면 저는 된다고 생각을 해요. 누군가는 뭐 교육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엄청난 교육비 많이 쓰시기도 하고 그런데 저는 그 정도만 돼도 행복하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은 참 너무나도 제가 요즘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행복한 삶을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덕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것들 놓치셨다고 너무 막 애절복걸 하지 마시고 항상 여유롭게 그죠? 는 다음 것도 잡으면 되고 그 다음 거 잡으면 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것들 중에서도 여러분들 이제 만약에 자산 시장에 더 이상 뭐 투자할 게 타당치 않다. 아, 이제 뭐 사야 되지? 뭐 한쌤은 이런 거 지금 살려니까 너무 높다고 그러고. 그럼 뭐, 그거 사도 되죠. 사셔도 돼요. 박달러 근처까지 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알아서 하세요. 여러분 선택이요. 왜냐면 저는 여기서 많이 강력하게 멘트를 쳤었기 때문에, 그죠? 이런 거 안에 이런 것들이 투자다. 막 맨날 노래를 불렀죠. 사실 자녀한테 무려 줄 만큼 그냥 끝까지 살아. 몇 억까지 엄청나게 사도 된다. 미국 채권. 그죠? 그런 거 했었는데, 이런 것들을 여러분 알아서 하시면 되고, 지금은 제가 감히 좀 또 말씀드리면은 이제, 차이나, 홍콩 항생테크거든요. 이제 중국의 기술주들을 모아놓은 그런 녀석들인데, 요게 이제 작은 눌림목 형성되고 있어요. 제가 5,000원대 이제 추천을 많이 했던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8,000원 단타에 대한 종목 한번 틀었었고, 요 구간에서는 또 장기적으로 한번 접근해 보시면 또 언제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지만 얘가 이렇게 또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왜 미국과 중국 중에 자꾸 중국에 대한 얘기를 하느냐. 미국과 중국이 전쟁 중이지 않느냐. 그죠? 경제전쟁.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뗄래야 뗄 수 없는 파트너예요. 여러분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미국이다. 누군가 함께 발전해 나가야 되고, 누군가 함께 뭔가 싫어도 싫든 좋든 누군가 함께 전 세계를 이끌어 가야 된다면, 한국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중국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미국 입장이라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죠? 인구 많고, 기술, 뭐 중국산 욕을 많이 하지만 중국이 한국 기술을 앞서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우리나라가 뭐 아직 인공위성 아니라 인공위성 몇 개 있지. 뭐 우주정거장을 만들어서 우주에 내보내지도 못했고, 걔네들은 그러니까 막강한 인구를 바탕으로 이런 기술에 대해서 엄청난 연구를 해요. 그게 방법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그건 적폐를 드는 게 아니라 방법적으로 좀 도의적이지 않은 나쁜 방법을 쓰기도 하죠. 해킹이라던가 뭐 유출이라던가 이런 걸 쓰기도 하지만 어찌됐건 거기에 아주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거기 기술진들, 우리가 테크 기술진들에 대해서 우리가 대접이 좀 신통치 않다는 걸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뭔가 이번에 하나 쪽에 그런 무기 같은 것들도 하시는 연구진들의 좀 뭐라고 할까요? 애국심 그리고 명예 이런 것들이 취용되어 있지 그 사람들에게 막강한 부를 주지는 않는단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런 게 참 정부의 아까운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기술들이 계속 발전해 나갈 것이고 전기차 기술들 사실은 중국이 더 앞서고 있는 건 사실이고 배터리 기술 자체는 우리가 더 앞서지만 시장 자체에서 그 데이터, 빅데이터라든지 AI 가는 것들은 데이터 자체가 저기 많잖아요, 자료가. 그러다 보니 기술주들 가지고 상승했다고 했었을 때 그리고 경제 성장률이 과거에 5%대보다는 좀 줄어들겠죠. 4%, 3% 줄어든다고 가정했었을 때 어찌되었건 미국은 이미 선반영 됐고 투자가 지금 많이 들어왔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쫙 빨아들고 있었으니까 그 다음 턴으로 또 다시 한번 중국 증시가 또 그래도 한번 크게 한번 상승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ETF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렸는데 그 수수료가 빠지지 않는 전속을 하십시오. 그러니까 유지 수수료. 그러니까 존버했을 때 녹는 애들이 있거든요. 배율 ETF나 ETF 같은 경우는 그래서 녹지 않고 원금이 좀 보장된 상품으로 찾아보시면 그런 쪽으로 좀 도움이 많이 되실 수 있을 거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감히 한번 얘기 드려봤습니다. 자, 아무튼 같이 성장할 거다. 교육은 그겁니다. 네, 같이 성장할 거다. 네.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 입장에서는 이번에 이제 환율이 변동이 굉장히 커지면서 조금은
좀 이질감이 생기는 그런 차트의 변화가 좀 생겼어요. 그래서 어떤 부분이냐면 23일, 4일, 여기 22일부터 조정이 좀 생겼었는데 원화 입장에서는 꽤나 많이 빠진 형태를 좀 띄었었거든요. 좀 많이 빠졌었어요. 그런데 달러 입장에서는 거의 좀 아주 약한 조정 정도 수준으로 가진 않았습니다. 좋아요. 어찌됐건 우리가 뭐 여러분들 공식 버전에서는 뭐 저기하고 다시 하고 요떨어질 저기하고 다시 하고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알트코인 단타 시장도 뭐 지난 주말이었었죠. 그렇죠. 이런 구간들에서 알트코인 작은 단타 정도에 대한 얘기도 드리기도 했었고 그러니까 실제로 크게 움직이진 않죠. 지금도 보시면 그죠. 그래서 짧게 먹고 빠져셔야 된다. 그런 부분들에서는 여지없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 본부 관점이고 저희 때 공부방 관점에서는 좀 몇몇 종목들 특히나 도들즈 같은 녀석들은 조금 모멘텀이랑 도들즈 이런 애들은 굉장히 관심 있게 봤었거든요. 모멘텀, 도들즈. 그 지금 토요일부터니까 지금 모멘텀이 계속 좀 22일 이후로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잡았다가 팔았다 하면서 네. 좀 요구가 이때부터 시작됐던 것 같은데 요때 여기 한 19일 정도 모멘텀 그쵸 모멘텀 예 요때부터 계속 두들지 마찬가지 섭리아 이런 애들도 과거에 좀 봤던 부분인 것 같은데 이거는 이제 데이 트레이딩 관점에서 연습까지 해야 되니까 조금이라도 우리가 뭐 단돈 몇만 원이라도 챙길 수 있으시다면 또 우리가 리스크 변동성은 좀 크지만 금액을 줄이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고 팔고 연습을 해보셔야 되니까 시험을 드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어찌됐건 지금 입장에서는 일단 추세선을 또 걸치면서 또 조정을 살짝 또 보여주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변동성이 어떻게 나타날 거냐? 모르죠. 몰라요. 근데 여기를 마냥 기다릴 거냐 아니면 이제는 돌파할 것에 대한 관점을 추가할 거냐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는 돌파할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야 된다. 당시에 여기서 거래가 좀 붙으면서 돌파하는 모습이 나오게 된다면 한번 94,000불 많게는 10만 불까지도 반성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생긴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왜 이렇게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한쌤 이제 스타일이죠. 한쌤 스타일이지만 어쨌든 저를 좋아하시는 많은 구독자님들께서는 좀 확고하실 겁니다. 이게 확률이 훨씬 높고 좋다라는 사실을. 자, 추세를 넘어가려고 할 때 이때 노리는 거예요. 이게 성공하든 실패하든 이때 노리는 건 맞아요. 그런데 아직 이게 노리는 정도의 수준이 우리가 엘리어트 파동상 올라가더라도 추가적인 조정의 무게를 더 싣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요거 이해되셨죠? 그럼 나는 이걸 포기하고 이걸 기다릴 거냐? 그럼 포기한다라고 했었을 때, 그럼 이 포기라는 수준, 이 상승에 대했을 때 나는 포기하고 이걸 기다릴 거다라고 했었을 때, 그럼 추가적인 조정이 무효화되는 시점이 또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모든 걸 다 맞춰서 먹으려고 하는 이 진짜 찐바닥을 여기 진짜 바닥이다를 기다리고 하시면은 평생 아무것도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승부를 볼 때는 봐야 되고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이렇게 진행됐다면 내가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 눌림목 부분에서는 우리가 해볼 수 있거든요. 추가적인 상승이 또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거잖아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가능성은 열려 있거든. 그래서 내가 유리한 타점을 잡아서 계속 연결해 나가면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조금 샜는데 어찌됐건 우리는 이 추세에 대해서 우리가 두들기고 있으니 이제는 조금 관점을 고쳐보자. 그러면 우리가 작은 흐름상, 우리가 일반적인 흐름상 A, B, C 가격이 3개씩 움직이게 되면 지금으로서는 약간의 조정세니까 86,000에서 85,000 사이가 또 한 번에 한번 타작에 대한 타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 부분에서는 타점의 관점보다는 수렴에 대한 이탈 관점을 생각을 하는 게 좀 더 옳아 보여요. 그죠? 이렇게 갈 거다가 아니라. 그러면 요 구간이죠. 요 구간까지는 일단 기다려보고 여기서 분명히 변화가 생길 거야. 근데 우리는 1월달에 아까 S&P는 조정이 나올 수도 있다 그랬는데 그때 가서 봐야 될 것 같지만 어쨌든 얘도 마찬가지로 1월달에 변화가 좀 생길 수 있을 것 같은데 단기적인 디커플링 현상이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좀 해보면서 요 1월 연말 1월 초 정도에서 거래가 좀 붙는 부분에서 여기 이렇게 막 바닥 쿵쿵쿵쿵 이렇게 들어주면 요 정도의 소스컷을 세팅을 하고 요 반등 첫 번째 9만 달러 수가적으로 4만 9만 4천 불에서 9만 6천 불 사이 이렇게 타켓을 노려볼 수 있는 시나리오가 열리게 되겠죠. 그죠? 그럼 여기서 오른다 떨어진다 이렇게 계산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전략을 세우셔야 돼요. 만약에 여기서 바로 올라갈 수도 있을 겁니다. 바로 올라가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상승은 일단 조금은 포기라고 하기보다는 포기까지는 좀 아닌 것 같고 요 반등을 보고 또 눌림목을 또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요거에 대한 슈팅을 우리가 좀 장기적으로 조금 조심스럽게 보기를 좀 해보자 라는 겁니다. 82,000불과 그래 바로 빠질 가능성도 여전히 존재합니다만 이 가능성은 일단은 지금으로서 크게 생각해보지 말고요. 어쨌든 조금 더 86,000불, 84,000불 요 사이 정도에서 다지면서 이렇게 추세를 넘어갈 타이밍이 생길 텐데 요 타이밍이 타점이 될 겁니다. 그러면 지금은 여러분들 만약에 그러면 나는 넘어갈 거라고 본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살짝 발을 하나 넣어보는 것도 말리진 않을 거예요. 근데 절대로 많이 넣지는 않으셔야 돼요. 왜? 주가 뒤에 저는 말했다시피 추가적인 조정 가능성, 그러니까 반등이 나오더라도 조정 가능성 높게 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올인이라든지 이렇게 큰 시드를 넣는 건 옳지 않다. 이렇게 교통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거에도 그랬던 것 같아요. 여기 구간에서도 막 오게 되면 살 거다 막 이런 얘기는 많이 드렸었던 것 같은데 매력적이지 않아요. 쉽게 말씀드려서. 그래서 지금 이 구간은 반등한다면 상반등이나 이런 반등의 모습이 등장한다면 여기 구간을 확장하는 모습으로 등장할 가능성이 꽤나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달러로 쳤을 때는 우리가 한 10만 달러 근처까지는 반등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용도하고 보시고, 그러니까 10만 달러까지 반등할 가능성에 대한 첫 번째 단추 근처일 수 있어요.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긍정적인 지표들도 있다. 말이 왔다 갔다 하는데 정말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환율 변동성이 크잖아요. 그래서 아직 김포가 좀 붙어 있는 상태고, 그래서 원화로 또 들어오게 되면 원화는 이제 조금 더 빠질 수 있겠죠. 예전에 이제 원화 길트 어쩐 슈팅 나오면 잡겠다 그랬는데 원화는 이제 한 1억 2,600만 원 정도 라인에서 한번 바닥을 다지는 흐름 등장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부분이고, 그게 아니더라도 거래가 살짝 이렇게 붙으면서 거래 붙어야 돼요. 붙으면서 이렇게 모습이 등장하게 되면 요쯤에서 한번 노려보고 콩, 짝, 콩 요 정도 느낌으로 한번 매매를 끌고 가보는 정도 수준은 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요거를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살펴봐야 됩니다. 지금 구간들은. 그래서 만약에 지금 그것에 대한 부분 기대를 갖고 있는 분들은 정찰병 정도는 넣으셔도 뭐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알트코인들 한번 보겠습니다. 알트코인들 같은 경우 슈팅이 많이 나왔던 애들이 있죠. 그죠? 실제로 슈팅이 나왔었을 때 추격하지 마시고 눌림목을 노리시고 아직 안 간 애들을 잡으시는 게 맞다. 상대적으로 차트가 좀 길이가 짧았던 아이들, 이런 상장되지 얼마 안 된 아이들, 이런 애들이 지금 펌핑이 조금 나오고 있는 부분이고, 진짜 아반티스 보면 전부 다 똑같은 녀석들이죠. 보면 업비트상으로 봤었을 때, 그죠? 비슷비슷하죠. 전반적으로. 어때요? 이렇게 싱크로, 그러니까 이게 맥을 함께 하는 아이들 특징들입니다. 모나드 같은 경우 좀 많이 움직였네. 그죠? 뉴턴도 크게 보면 전부 올 여름 가을 정도에서 뭔가 빠지기 시작했던 그런 녀석들이 많죠. 이를 조금 길었고, 네. 이것도 마찬가지. 그죠? 우리 빨간불 들어오는 애들 다 그렇잖아. 그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우리 성격을 좀 챙겨놓고 우리가 한 개 움직이게 되면 그 다음 따라가는 형태를 많이 띄게 될 텐데, 죄송합니다. 두들즈도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두들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여기서부터 관심 있게 말씀 많이 드렸던 종목이기는 해요. 두들즈. 우리가 12월 초, 그러니까 보시면 여기 구간이 있을 겁니다. 두들즈라고 보여드릴게요. 자, 두들즈 보이시죠? 다시니까 분명히 여기서 12일, 그지? 12일 정도에, 그죠? 12일 정도에 나오네. 12일 정도 보고, 그 다음에 다시니까 19일날. 그러니까 12일날 요때잖아요. 요때, 요 구간이었거든요. 요거 갔다가 눌림목 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산세했다가 19일날 요때죠. 슈팅 나오고, 눌림목 요때. 요만큼이죠. 그래서 그 정도. 그냥 그렇게 간 건 아닙니다. 일단 밈이니까. 지금은 이제 보면 안 돼요. 왜? 파도처럼 빠지죠. 그리고 여기 뭐가 나왔어요? 우리가 마치 앤틱 쐐기형 비슷한 흐름이 등장했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는 좀 조정을 좀 나온다라고 보는 관점이 오히려 오를 겁니다. 안 건드릴 거예요. 그래서 만약 이 밑으로 빠지게 되면 그때 보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모멘텀. 요 최근에 봤던 게 모멘텀이었죠. 모멘텀. 어때요? 괜찮죠? 모멘텀. 보시면 모멘텀. 여러분들한테도 드렸던 것 같은데. 그죠? 모멘텀. 13일부터 우리가 모멘텀 관심 있게 보죠. 어때요? 요때 13일 날 실제로 깨졌다. 그죠? 리아풀 모멘텀. 깨졌다가 계속 밑에 봅니다. 보면은 다시 19일 날 이제 요때죠. 19일 날이니까 슈팅이 바로 나와요. 빵. 보이시나요? 안 보이시나요? 네. 보죠, 뭐.
공부하자고. 좀, 요즘 같은 시장 요때 슈팅 나오고, 놀림먹에 잡고, 빵 요거거든요. 19일날. 놓치신 분들, 다른 거, 이제, 솜니아를 놓쳤던 분들은, 그죠? 두들도 놓친 분들 모멘텀 관심 있게 봐라. 플러스 슈팅 나오고, 팍, 반등. 보이죠? 19일이잖아. 19일이니까 20일, 19일날 치고, 눌림먹 나오고, 슈팅. 그쵸? 이런 것들 먹고 째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또, 다시, 슈팅 나왔다. 근데 강의를 해드렸고, 그 다음에 다시 관심 있게 볼만합니다. 23일이죠. 23일날, 요때입니다. 요때. 다시 상승을 하죠. 그러고 나서, 이제,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요 강의 때, 어제 강의 때도, 오늘 이제 공방 강의거든요. 엘리엇 파동, 보시고 하고 싶으신 분들, 그때 또 말씀드립니다. 모멘텀, 여전히. 그래서 오늘 상승이 좀 했다. 라고 또 강조를 좀 해드렸죠. 그쵸. 자, 보면, 얘도 똑같아요. 차트가. 근데 이제 최근의 모습이 조금 이제 긍정적일 만한 것들이 좀 있었다는 게 뭐냐면, 공부용이니까 좋죠. 그죠? 바닥을 다지고 돌리고 있어요. 그죠? 이게 들리고 있는 부분이고, 일볼벤을 바닥을 다지고 이렇게 살짝 들어주는 그런 모습. 보이시나요? 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여기 구간에서 거래가 살짝 붙으면서 슈팅이 나왔었고, 요때 우리 29일날 봤던 거죠. 슈팅 거래가 붙는 거 보이시죠? 잡고. 그럼 이게 어디까지 가나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스타트를 여기서 끊었기 때문에 수익을 가지면서 계속 대응을 해나가요. 잡았다, 느렸다가 줄였다가 줄였다가 그렇게 끌고 가는 부분이고, 이런 그림이 형성됐다면 운이 좋다면 이제 만약에 다음 턴이 1,400원, 죄송합니다. 400원대 한번 쳐준다면 다시 눌림목 잡고 다시 한번 갈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될 수 있는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아마 넘어가기 힘들 것 같고, 이렇게 전망이 되죠. 그래서 모멘텀에 대해서 공부 좀 해봤고요. 어쨌든 다른 녀석들도 모나드도 비슷한 매매를 함께하는 친구니까, 예를 들어서 모나드가 먼저 움직여버렸다, 모멘텀이 먼저 움직여버렸으면 모나드라는 애들을 뒤 따라가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생기겠죠. 애니메 코인도 지금 거래가 좀 붙고 있네요. 그죠? 이런 것들도 우리가 한번 체크해 볼 수 있는 것 같고, 지금 슈팅이 나왔으니까 이거 지금 꺾였어요. 이런 자리들 10원대 한 초중반에서 아까 전에 비트코인 상황에 맞게 끝 타점을 잡고 또 정찰 잡으면서 이렇게 어렵죠. 쉽게 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막 매매하시면서 막 유튜버들 이거 간다, 얼마까지 간다 이지를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매매해서는 답이 없어요. 그 요행이란 말입니다. 요행. 그래서 어렵고 불편하시더라도 잡았다 늘렸다 하셔야 되고, 그중에 제가 좀 그래도 긍정적으로 보이는 친구들을 많이 말씀드리지만, 미라네트워크 마찬가지예요. 꽤나 긍정적으로 보여져요. 그죠? 하지만 이거조차 꾸준한 상승이 나오기보다는 또 깨지기도 하고 그렇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 계속 좀 칸방에 잡아서 존버해서 확 벌겠다 이런 마인드보다는 깨작깨작 모아가면서 그 수익금을 상대적으로 안전한 자산으로 모아가는 전략을 취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을 근전적으로 볼만한 것들 언급을 드렸으니까 여러분들 알아서 잘 해보시고, 사실 이 정도 수준이면 사실 공방에 대한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내용 시황을 갖다 디테일하게 한다가 아니라, 이렇게 정확하게 한다가 아니라, 모른다 이런 관점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만큼 섬세하게 대응해 나가셔야 되는 시장이다라는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게 불편하신 분들은 아까 전처럼 넘어오셔가지고 강원랜드 같은 거 괜찮거든요. 그리고 그런 것들 통곡 증시 몇 개 괜찮은 것도 아까 중카이나 항생텍 이런 것도 모아가시는 그런 전략을 취하시는 게 좋습니다. 코인 시장은 그만큼 위험한 시장이에요. 그만큼 또 리턴 값도 크겠지만, 그러니까 좀 고배율이죠. 그래서 이거보다 더 심한 건 나중에 선물이겠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연말에 좀 편안한 시장 보내시고 한 해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